자, 이번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몇 가지 소식이 나오면서 꽤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황교안 입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일 내일입니다. 입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입당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혈 입성 따가운 시선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군요. 조선일보는. 내용 보겠습니다. 역할하겠다. 내일 한국당 입당. 전당대회 출마 이어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군요. 당 지지율 회복된이 들어오는 건가? 당권 주자는 물론 여당도 사과부터 하라. 여태 뭐 하다가 당 지지율이 회복되니 들어오느냐 이런 비판이군요. 내용 또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입당식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요. 친박에서는요.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후보 단일화란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말합니다. 무혈 입성 따가운 시선이다. 당내 이런 시선들이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황교안 입당에 한국당 출렁. 내부에서도 도로 박근혜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러네요. 도로 박근혜당. 내용 보겠습니다. 보수 지지 1위 정치인의 길 선언. 2월 전당대회 앞두고 내일 입당식을 하게 됩니다. 당권 도전은 거의 확실시되고요. 당권 경쟁 구도의 격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당권을 놓고 빅매치 가능성이 있는데 계파 대결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갈려있고 나뉘어있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든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어려운 때에 그나마라도 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시찬 변호사. 자, 한국당의 진짜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15일 날 내일 입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거물급의 입당이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아까 조선일보는 무혈 입성하는 거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도로 친박당 되는 거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과연? 뭐 두 표현 자체가 다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적절치 않습니까, 둘 다? 예. 무혈입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뭐 입당의 자유는 다 있는 거니까 예. 들어와서 지금부터 뭐 피를 흘려지느냐 마느냐의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적인 색채가 친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 관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뭐 통합진보당 해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당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헌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친박 색채를 입히려는 좀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은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색깔을 좀 씌우는 예. 느낌이 있다라는 거네요. 한국당의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들려는 예. 그 외부적 시각이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예. 내일 10시에 있을 기자회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제 몇몇 언론이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몇 마디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 시점 입당, 전대 출마 의미냐 묻자 황교안 전 총리 그런가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보죠. 황교안 전 총리 내일 입당식 기자 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릴 거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밑부분에 있어요. 15일 기자 간담회 직전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자, 또 질문을 합니다. 입당 식후 기자 간담회에서 당권 출마 선언할 예정인가? 그러자 아직 입당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가요? 하면서 웃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한미수 교수님.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지금으로선 당연히 전당대회 출마하겠죠. 당권 도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내일 뭐 제 측과 예. 다른 말씀 할지 모르겠는데 예. 출마 안 할 거면 지금 왜 입당하겠습니까? 입당해서 뭐 예. 다음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당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건 아닐 예. 거고요. 이분이 그동안 이른바 장구라고 할까요? 하면서 이른바 이회창식 모델하고 반기문식 모델 예. 이거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회창 전 총재 모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뛰어들어서 뭔가 당에서 시작을 그렇죠. 한다.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한 다음에 나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거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그리고 그런 결정의 배경에는 예. 물론 뭐 좀 전에 뭐 이렇게 도로 박근혜당 이건 뭐 좀 공격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황 전 총리가 믿을 수 있는 데는 예. 이른바 강성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태극기 부대가 예. 뭐 이렇게 그게 큰 건가 뭐 포션이랄지 하지만 예. 이런 전당대회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아주 큰 영향력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질적인 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책임당원이라고 해요. 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죠. 예. 이게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예. 꽤 많이 책임당원이 돼 있고 예. 이 전에도 지금 많이 입당을 시킨 걸로 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표심이 이번 당권 경쟁에 아주 결정적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황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예. 거기에 대한 이른바 계산이 서지 않았나. 예. 그리고 내일 뭐 입당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를 볼 때는 아주 강력한 특히 야당 내 주자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저렇게 예. 견제구를 날릴 때는 법률권 지지율 1위 아닙니까? 강력한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오늘자 다수의 신문들은요. 황교안 전 총리 소식을 전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경우 오세훈 전 시장과 격돌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계파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당연히 당권 도전하겠죠. 대권 도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 다 이제 이 정치 어떤 그 분석 전망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라는 게 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당이라는 게 있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정치의 분석도 있고 이런 건데 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 아까 도로 친박당이냐 좀 뭐 친박근혜냐 아니냐를 떠나서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넉 달이나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핵심 관료라고 할 수 전 있습니다. 친박근혜나 핵심 인물. 도로 친박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 도로 수구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정권 때의 집권 세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의 집권 세력으로서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권도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 정도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수구 정당이라고 감히 표현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이런 정당이 반성도 하지 않는데 조금씩 지지로 오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른바 태극기 세력도 세력은 뭐 주말에 가보면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는 이건 뭐냐면 전체 역사를 볼 때 역사의 법칙에 수구 반동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전 앞으로 어떤 정책 행위를 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섣불리 이렇게 너무 당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여당 내부 친박 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 국무총리로서 못한 게 무엇이었고 국정농단을 못 막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황교안 전 총리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잘 판단해서 예.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전 정권이건 아니건 간에 일국의 국무총리를 했던 인사인데 그 엄청난 탄핵을 겪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예. 당에 들어와서 국민을 위로한다, 책임을 다하겠다. 예. 이게 과연 책임진 정치인들의 말인가? 예.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찬현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윤기찬 변호사께서 지금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약간 좀 빙글에 웃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최찬현 교수님의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과부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예. 시도했는데 그 역할이 좌절됐는지 여부 예. 또는 본인이 그 어떤 역할을 시도해서 그것이 또 반영이 됐는지 여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어떤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 그분의 어떤 위상을 예. 또는 성향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또 좀 성급하다는 판단이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당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예. 특별한 근거 없이 수구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은 주시긴 좀 그래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최영선 논술위원께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저를 기다리고 비판했기 계십니다. 때문에 이거 제가 답변 좀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좀 짧게 바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정당을 예. 아무 근거 없이 수구 정당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거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였어요. 근데 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더 심화되고 있죠. 예. 그러나 한국당이 그러한 어떤 우리 소외 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수구인 거예요. 우리 윤 변호사께서 수구를 뭐 대단히 나쁜 걸로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예. 수구라는 거는요. 예. 과거에 낡은 것을 지키는 게 수구입니다. 예. 지킬 숫자에다 예구자. 따라서 이 지금 한국당은 반성하지 않는 게 바로 수구인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반 의지, 예. 주권자의 의지, 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반성해야죠. 반성 안 하면 그게 수구지 뭐가 수구입니까? 아무리 윤기차 대변인이 당직자로 하더라도 그 말은 너무 당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짧게 반론기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득 갑자기 불평등, 토론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소득 예. 불평등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 소득 불평등을 목표로 삼고 조장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득 불평등 해소는 모든 예. 당의 강령에 다 들어 있고요. 예. 정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정책을 폈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예. 청와대의 경우에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예.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잖아요. 이거 수구입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예. 하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란 부분은 현재 많은 부분이 처벌받고 있어요. 예. 또 저희 정당도 혁신을 위해서 비대위까지 예. 꾸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이런 노력은 왜 평가를 안 해주시는지 따라서 제가 뭐 반론을 크게 제기한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자유한국당의 몸부림, 예. 혁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주제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보수 정당의 최근까지 모습에 대한 토론이 잠깐 벌어졌습니다. 일단 최영선 논설위원께 황교안 전 총리 얘기 다시 돌아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거물급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다른 정당에서 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내일 입당 이후에 한국당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일단 두 분께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건물이시기 때문에 예.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예. 둘 다 말씀은 해주셨고 예. 저는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플러스 요인이 자유한국당에게는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뭔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 입당한다는 것은 전당대회를 겨냥하고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에 관심을 모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지금까지 저는 임명직만 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로서 계속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입장과 예.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온갖
그 헐뜯는 이런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측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 속에서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분이 그냥 순수한 관료냐 예. 아니면은 친박 세력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어떤 상황이고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예. 적이 없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예.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가지고 당내 기반도 없는데 예. 그 당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세력들조차도 예.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자유한국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플러스 효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분이 과연 전당대회를 순조롭게 뚫을 수 있을지는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예, 지켜봐야 그렇죠. 된다고. 그 전당대 결과에 대해서야 뭐 지켜봐야겠죠. 그걸 지금 저희가 논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쓸데없는 짓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예. 총리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죠. 예. 이미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예. 관료 정통 관료 출신이죠. 검사를 쭉 해왔던 인물이니까 예. 법무장관 했고 총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대단히 논쟁적인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지난 정권이 어쨌든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정권이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정권입니다. 그 정권은 법무장관을 했고 예.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서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예요. 이건 어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 이른바 정치공학적인 분석과 전망이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예. 정치라는 건 이상과 현실의 조화인 것이고 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위와 규범. 역시 예. 정치의 최종 목표는 가치 지향인 것이고 예. 당위와 규범을 누가 잘 해내느냐 문제인데 그게 안 돼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계 10위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냈다면 또 황교안 전 총리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과 그렇게 여러 가지 했으면 본인이 직접 무슨 국정농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도 그것도 대단히 논쟁적이기도 합니다만 예. 적어도 이럴 때는요 나오지 않는 게 이른바 보수 통합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야당들에게는 또 좋은 공격의 소재가 되겠어요. 예.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이다. 지금 종범이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입당식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몸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 왜 지금 입당을 하는가. 다른 때가 아닌 왜 지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답변도 있을 겁니다. 내일 그 소식 나오면요 저희가 모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